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퀀트 글로벌의 한창호입니다. 이번 시간은요,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공개 강좌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,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를 크게 분류해 보면요, 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supervised learning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해가지고 비지도 학습이라고 번역되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, 이제 supervised learning의 가장 손쉬운 보기는요, 우리가 갓난아기들을 말을 가르칠 때요, 이제 애기가 처음에 옹알이를 시작하면은 아 이뻐 하면서 애한테 아빠 아빠 또는 엄마 엄마 이렇게 따라해봐 이 모양을 가르치면요, 애가 옹알이를 하다가 아빠나 엄마의 입 모양을 보고 조금씩 따라하다가 말을 서서히 배워 나가게 됩니다. 이와 같이요, 어떠한 입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특정한 그 애기가 따라해야 되는 정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훈련시키는 거, 이런 게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의 한 가지 예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요,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훈련 데이터의 구성이요, 티처 인풋과 티처 아웃풋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티처 인풋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요,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. 근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은요, 우리가 뭔가를 애기가 자라면서 뭔가 배운다고 할 때요, 일일이 다 가르쳐야 배우는 거 아닙니다. 스스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요, 한 번씩 빨간 거 보고 예뻐서 딱 만졌는데, 그게 하필이면 난로를 만졌어요. 그러니까 뭐, 와, 뜨거! 이렇게 하면 한 혼이 나오고 나서, 다음부터는 빨간 거 보면 절대 만지진 않죠. 이와 같이, 이제 훈련 과정에서요, teacher input, teacher output, 이게 따로 있지 않고요, 그냥 데이터만 줬는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스스로 자기가 터득하게 되는 거, 이런 게 unsupervised learning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크게 대별하면 이 supervised learning하고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대별되는데요, 먼저 그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supervised learning은요, 특정 피처 셋, 다시 말해서 그 티처 인풋을 얘기하는 겁니다. 티처 인풋을 딱 입력하면요, 그 입력된 그 인풋에 가장 적합한 아웃풋, 타겟 아웃풋 또는 티처 아웃풋이라고 하는데요, 티처 아웃풋이 출력되는 함수를 어떤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는 게 바로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겁니다. 이 슈퍼바이즈 러닝은요, 주로 우리 예측 모형, 프리딕티브 모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요.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겟 피처, 그러니까 예측 대상하고요, 여타 피처 간에, 그러니까 여기 인풋 피처가 되겠죠. 이런 그 뭐 엑스레이 찍은데 이를 할 때는 이게 암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해라. 또는 이렇게 할 때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라. 이런 거죠. 그 여타 피처 간의 관계를 발견해 가지고 모형화하는데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요, 타겟 피처, 다시 말해서 티처 아웃풋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,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요, 주로 분류, 클래시피케이션 하고요, 수치 예측에 많이 사용되는 게 알고리즘이 바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주요 알고리즘은요, 우리가 니얼 리스트 네이버, 나이버 베이즈, 디시전 트리, 클래시피케이션 룰 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트리, 모델 트리 이런 것도 슈퍼바이즈 러닝에 포함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스, 스포트 벡터 머신즈, 이게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은 그런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인데요. 이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뉴럴 네트워크 모형은요, 그게 더 발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파고 같은 거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 딥러닝이,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 더 발전한 모형이 바로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딥러닝도요,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는요,
unsupervised learning은 타겟 피처, 다시 말해서 teacher output 자체가 입수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요, 주로 example들 간에,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간의 유사성 또는 거리에 기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이제 파티 같은 데 가면요, 뭐 그 파티 주인이 뭐 손님들을 맞이해 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할 수,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룹으로 나눠주지 않아도 한참 지나다 보면 사람들끼리 저희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골라서 막 끼리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얘기를 나눕니다. 그와 같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이 어떻게 뭐 대화 대상을 이렇게 누가 호스트가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요, 자기 스스로 이렇게 쫙 보고 유사성에 기반해가지고 자기끼리 쫙 모이는 거, 요런 게 바로 unsupervised learning이 되는데요. 이거는 주로 그 묘사 모형, 디스크립티브 모델의 구성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요, 데이터를 어떤 새로운 그 방식으로 좀 흥미있게 딱 요약해 가지고 어떤 그로부터 어떤 직관을 추출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, 슈퍼바이즈 러닝이 참 많이 사용되어집니다. 그래서 요거는 주로 패턴을 발견하거나요, 데이터를 군집화시키는 게, 이 군집화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. 분류하고 이 군집화의 차이는요, 분류,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. 그래서 분류된 게 뭐다 하는 걸 우리가 사진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군집화는요, 이게 두 개 나눠졌지, 그 나눠진 게 뭐다라는 거를 사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여기에 teacher output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unsupervised learning의 주요 알고리즘에는요, association rules, 또 K-means clustering, 이런 것들이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요,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supervised learning하고요, unsupervised learning 두 개를 적절히 섞어 놓은 게 바로 semi-supervised learning입니다. 이거는 example 대부분이요, 타겟 피치가 들어있지 않고 일부분에만 타겟 피치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할 때요, 구할 수 있는 데이터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. 우리가 teacher input하고 teacher output이 딱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 태깅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. 이 태깅된 데이터는요, 입수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,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 양이. 왜냐면 사전에 사람이 뭐 다시 말해서 MRI 같은 거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이건 암에 걸렸다 안 했다 판단, 최종 이제 그 진단 결과가 다 붙어 있는 이런 데이터는 가져오면요,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 훈련해가지고 인공지능 의사 만드는 데 상당히 유리하죠. 근데 그런 데이터는요, 입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데이터 보면요, 그냥 일부는 태깅이 돼 있고 대부분은 태깅이 안 돼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요, 이게 타겟 피처가 명시된 데이터 확보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, 그래도 그 대안으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요, 일부 데이터에만 태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태깅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, 나머지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면요, 이제 좀 우리가 비록 나머지 데이터가 뭘로 태깅이 돼야 되는가 대충 이제 유추해서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이런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은요, 분류라든지 군집화 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요,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바로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요, 이제 supervised learning, unsupervised learning 이거 하고요, 좀 개를 달리 하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요,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건데요, 이거는 그 시행착오를 싹 겪어가면서 우리가 보상을 극대화하는,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.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요, 바둑 같은 게 그런 겁니다. 바둑은요, 뭐 사부로부터 모든 거를 다 전수받을 수는 없습니다. 일부를 사부한테 배우고요, 나머지는 뭡니까, 자기 싹
스스로 대구 뜨고 수련 쌓고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가르쳐가면서요. 대구 뜨면서 내가 이렇게 떴을 때는 이기고 저때 저고 이거를 스스로 시행착오를 쫙 겪어가면서요. 스스로 이제 바두고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요.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은요. 이게 supervised learning도 아니고 unsupervised learning도 아닙니다. 그 양자를 겸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은요. 지금 어떤 행동 딱 취하면요. 이게 다음번에 내가 받게 되는 보상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취하는 행동이 그 주변 그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요. 그 이유에 따른 모든 보상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. 왜냐면 바둑 둘 때 내가 이렇게 딱 두면요.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둘까의 매수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요.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현재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뭐 데이터라는 상황이 너무 빠르게 이 변하는 경우에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요, 모든 경우로 다 경험해 볼 때까지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학습을 진행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요, reinforcement learning은 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우리 컨트롤 이런 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알파고를 만든 핵심 알고리즘이요, 바로 이 딥러닝하고요, reinforcement learning을 결합시킨 그런 알고리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뭐 다른 종류라기보다는요, 이거는 이제 엉상블 러닝이라고 해가지고요, 여러 종류의 ML 알고리즘을 결합해가지고 새롭게 하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특정 학습까지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는가, 그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이 바로 메타러닝이 되는 겁니다.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으로 봐서는 성능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러닝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요. 그거를 쫙 결합을 시키면요. 서로 장단점이 보완이 돼 가지고요. 굉장히 강력한 어떤 러닝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주로 그거는요. 배깅, 부스팅, 랜덤 포레스트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응상벌 러닝에 해당하게 됩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요. 우리가 머신러닝의 그 용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머신러닝의 용도는요,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. 이거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, 뭐 그걸 나열해본들 새로운 용도가 계속 뭐 생겨나기 때문에요. 다 리스트업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음 시간에요. 주요한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